knock, then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3122로 지목이 전이고 1045평입니다. 여기가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하고 사실 이 땅에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신권이 감정 가격이 7억에 시작이 돼서 2억 4천까지 지금 4차까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의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면은 1045평인데 보면은 감정 가격이 7억대에 따르면 제가 보면은 감정 가격이 조금 높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34%까지 현재 떨어졌다면 감정 가격에 이거를 70%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2억 4,100만 원이면 약 49%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각 제외로 창고가 하나 있고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고나 비닐하우스에 주인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창고나 비닐하우스 주인이 안 치우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은 창고나 비닐하우스가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서 그 사람 보고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치워달라고 했을 때에 치우지 않는다든가 또는 치워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주인 노릇을 안 테니까 당신이 그냥 알아서 치우십시오 한다든가 이렇게 합의가 서로 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마음대로 하라 내 건데 못 주겠다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 창고나 비닐하우스의 주인을 상대로 우리는 철거와 치료 소송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창고 부분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자체는 우리가 그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도 우리께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창고하고 비닐하우스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빈옷을 포기한다 하면 우리 낙찰을 받은 사람이 치워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치우지 않는다고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버틸 때는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창고 주인과 비닐하우스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진료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현황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건 부동산은 당진시 송화읍 다강리 마을에 오룡산길을 관통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인접하여 연결된 토지들로 경계는 뚝으로 대략적인 영적이 드러나는 점도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는 이것은 보면 물건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물건 3개 다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를 한 거고 우리는 물건 번호 3번을 보시게끔 되면 보면 목록 3번 토지는 큰 은행나무가 5그루가 있고 전봇대에 2개와 단풍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이 나무가 있고 포장된 마을길인 도로가 관통하는 만큼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번호 1번, 2번은 우리가 낙찰받는 것이 아니니까 물건 번호 1번, 2번에 대한 상태를 볼 거 없고 우리는 3번은 것만 보시게끔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땅 주인은 김누구로 한삼으로 돼 있고 당진 동부 새마을 금록으로 돼 있고 근자당권보다 앞선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압류는 우리의 이미지시 결정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1순위를 받아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상권 설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당진 동부 새마을 근거에서 땅을 빌려줄 때는 지상권 설정을 항상 하고 당진 동부 새마을 근거에서 그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배당을 받아가면서 이 지상권 설정은 자연히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누구한테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특수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건축 허가를 받고 매도하는 것이 우선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적주상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지적주상 도로는 없지만 이렇게 현황 도로는 있고 우리 땅 중앙으로 도로가 지나갑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우리가 이 지적주상 도로가 없고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우리 땅 가운데 현황 도로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외부에 있는 땅도 제가 판단하기엔 다른 데서 막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땅을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현황 도로는 그냥 그대로 잘라놓고 그건 현황 도로는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고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왼쪽은 왼쪽대로 별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파는 방법이 매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목은 전으로 3,455제곱미터니까 약 50평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공시지가가 82,900원이나 그러면은 약 한 공시지가가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쯤 공시지가인 거죠. 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이 근처에 주택가이기 때문에 가축을 못 기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축사는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이렇게 그 아까 매각에 제외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낡은 그 창고 같은 것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고 이렇게가 여기에 뭐냐면 우리 현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 이 현황도로대로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매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치가 행담도로를 건너서 이제 송악 인터체인지라면 당진 인터체인지 나와서 당진 시청으로 가기 전에 비교적 인터체인지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게 그 농지입니다.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는 필요한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영농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농지를 낙찰을 받게끔 되면 농사를 지셔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팔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낙찰을 받으시면 반드시 농사를 지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단년생으로 지을 수 있고 단연생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과수목 같은 거를 심어 놓으시게끔 되면 좀 더 매일 가서 그 돌보지 않아도 그 농사를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 땅 가운데로 이렇게 포장된 아스팔트로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 이거를 이렇게 현황 측량해서 경계를 그대로 해서 이쪽 땅으로 하나 분할하고 이쪽 땅으로 분할을 해야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반대쪽에서 봐도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고 여기 뭐 그 일반 그 누군지 몰라도 일반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아까 감정평가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5그루가 있고 감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다고 그랬죠. 자,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도 집이 2채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건물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이게 핵심은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지적주당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 농지의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45조를 보시게끔 되면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로라고 하죠. 공로는 뭐냐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땅으로서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그것이 공로라고 합니다. 근데 건축법 45조에서는 이런 내 땅이 공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 그러면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낼 때 내가 여기를 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내 땅에서부터 여기 공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고 이 도로가 다른 사람 땅일 때는 언제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조건이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은 4m 이상으로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은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4m로서 우리가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으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하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고도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할 때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언제냐 이런 일. 그것이 언제냐 이렇게 보게끔 되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사실상의 통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공사진을 보면 이미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로로 하고 있었죠. 이게 여기에 맞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지적상 도로가 아니고 도로법인 도로가 아니더라도 옛날서부터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져 있을 때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진시 건축조례를 봐야 됩니다. 당진시 건축조례 33조를 보니까 도로에 지정해서 법 제45조 1항 2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 있는 것이 이것이 1항 2호입니다.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 개인 땅인 경우에는,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 땅이자는 일단 포장이 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즉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을 때는 이미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미 오래전서부터 땅 주인도 자기 땅이지만은 도로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하나인데 포장만 되어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포장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현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시 말하면 그냥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냥 도로는 안 되고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우리 땅 앞 뒤에는 전부 다 건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땅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현황 도로는 위에 땅이든지 밑에든지 전부 다 건축물이 있고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은 내가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팔고 나오겠다니까 어떤 사람이, 사는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땅을 살라고 와서 볼 때 지적상 도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이 이 땅을 내가 샀을 때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이 서야지 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팔을 때 사는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떤 식으로 심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건축법에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전심의 결정, 이런 것이다. 사전심의 결정이라는 얘기는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내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땅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건폐율과 용적률도 말아줘야 되고 높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안 되고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창고를 지으려고 그런다, 이러이러한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 정도를 사전으로 가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인데 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주택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을 세 채를 네 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도면을 그려서 정식으로 설계사무실과 계약해서 설계사무실에서 농지 전형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이 땅에다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건축허가가 나느냐고 질의하게끔 되면 그걸 받은 당진 시에서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뭐 어떻게 한다 다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것을 답변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답변이 온 걸 가지고 온 날짜 2년 이내에 그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죠.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되죠. 또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도 건물을 땅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다든가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우리는 알려줄 것이 뭐만 알려주면 되냐면 여기가 지목의 도로가 아니었어도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만 확인만 시켜준다면 언제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실질적으로 창고를 지으라든가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그걸 보고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만들어서 땅을 두 개로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고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낙찰을 받고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영농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는다고 영농계획서를 했는데 배추를 심지 않고 실질적으로 물을 심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 그러니까
배무추 이런 것은 단년생이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가시오가피 나무를 심는다든가 또는 대추나무를 심는다든가 단풍나무를 심는다 해서 단연생 식물을 심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콩이든지 팥이든지 이런 걸 심겠습니다. 그래갖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영농계획서 제출한 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고 나면 반드시 뭐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사는 지어가면서 인근의 공인중개사에다가 이렇게 현황을 가운데 도로가 있는 걸로 해서 현황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필지가 나오고 번지수로 따로 나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공인중개사에다가 매도를 하게끔 되면은 그 투자할 만큼, 그러니까 감정가에 우리가 70%만 매도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물론 농지라는 것은 사서 단기간 내에 팔리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우리가 싸게 샀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 가격보다 한 5%에서 10%나 싸게 내놓게끔 되면은 바로 한 1, 2년 안에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